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수맥이 동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수맥이 변하는 이유와 저주파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맥은 변한다. 수맥이 없는 집이나 묘토도 지각 변동이나 주변 개발 충격으로 물줄기가 변하여 명지에서 흉지로 변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한 예를 들면 과거에 본인이 살던 집 바로 옆에 큰 사우나 시설이 들었었는데 내심 우려를 했으나 설마 하고 있다가 언제부터인가 큰딸이 자꾸 가위 눌린다 하고 아내는 금방 화장실에서 윙 하는 소리가 자주 난다기에 조사를 해보니 없었던 수맥이 내 집으로 들어올 줄이야. 우려가 현실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수맥이 없었지만 어느 정도 대비책을 세우고 지내왔는데 더 강한 음기가 치고 들어오니 기싸움에서 져서 일어난 현상이라 급히 보강 대비책을 세우니 정상이 바로 사라져 이상 없이 살다가 몇 년 후 이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야 수맥에 대해서 잘 알고 대책을 세울 수 있으니 다행이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 실정입니다. 여기서 잠깐 언급하자면 유럽에서 오랜 세월 동안 연구하고 발전시켜 왔지만 결국 실패한 논리를 여과 없이 도입해 사용하고 있는 수맥파 차단 논리는 자연의 이치에 맞지 않는 허구이며 자연의 논리로 접근해야지만 정확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 다른 분야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수맥은 저주파다. 저주파는 땅속에서 일어나는 파장으로 대표적인 것이 지진, 쓰나미 등이며 동물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동물들은 식스센스가 발달하여 우리말로 하면 육감입니다. 사람은 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진, 쓰나미 등이 진앙지에서 일어날 조짐이 보이면 미리 알고 대피를 합니다. 이런 현상은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바와 같이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 때 2시간 전부터 개가 불안해하며 앉지도 못하고 짖고 있길래 무슨 일인가 했는데 잠시 후 5.2의 지진이 발생하는 걸 보고 알게 되었다고 연락이 와서 방문하여 찍어둔 사진입니다. 이 장소는 경북 군위군 쪽이니 포항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먼 곳인데도 감지를 한 사례입니다. 만약에 개가 묶여있지 않았더라면 도망을 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 예로 오래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미 프로야구 챔피언스 리그 최종 결정전 하기 4일 전에 마을에 있던 개들이 모두 사라진 걸 알게 된 한 지질학자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조사를 하던 중 조만간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당국에 알렸으나 근거 없는 말이라고 무시당한 후 정확히 4일 만에 월드 시리즈 하는 날 7.0이라는 어마무시한 지진이 일어나서 큰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회의를 동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7.0, 중국 서촨성 지진 때 뚜꺼비가 미리 대피한 후 일어난 지진도 7.0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기계나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일을 동물들은 미리 알고 대피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도롱뇽이 논바닥에 알을 낳으면 그해 가뭄이 들고 흐르는 물 옆 바위에 알을 낳으면 그해 홍수가 든다고 논이나 밭의 물건을 조심스레 챙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꽁이 낮은 곳에 자리 잡으면 봄에 가뭄이 든다고 합니다. 고양이 등 야행성 동물은 수맥 위에서 생활한다. 다른 동물과는 달리 고양이 등 야행성 동물들은
사냥을 위해 수맥 위에 생활을 합니다. 그 이유는 수맥파가 뇌파를 교란하여 깊은 잠을 잘 수 없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땅벌, 개미, 바퀴벌레, 곰팡이, 세균성 바이러스 등은 습한 곳, 즉 음기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는 집은 수맥이 있는 집이라고 보면 됩니다. 앞으로는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등 세균성 바이러스와의 전쟁이며 결국 수맥 위에 생활하는 사람들이 걸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는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면역력이 약화되어 기싸움에서 바이러스의 숙주가 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동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바와 같이 다 죽어가던 복실이가 되살아난 사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수업으로 영덕에 있는 한 교육생 농장터를 다른 교육생들과 함께 감정하러 갔다가 입구에 묶여있는 사진과 같이 다 죽어가는 복실이의 모습을 보고 감정해보니 빨간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강한 십자 수맥 위에서 고통받고 있어 어떻게 이런 곳에 복실이를 묶어 놓은지를 물어보니 원래 다른 곳에 있었는데 복실이가 너무 왕성하여 좀 조용하라고 한 달 전에 이곳으로 옮겼다면서 옮긴 후 잘 먹지도 않고 앉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계속 낑낑거려도 그런가 보다 했다기에 바로 좋은 곳으로 옮겨주었더니 사진에 나타나듯이 한 달도 채 안 되어 아주 좋은 상태로 되살아난 모습입니다. 지금은 개명을 해서 통실이라고 부르며 주인만 보면 너무 좋아한다네요. 고마움을 아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사람을 대비하여 보면 수맥 위에 생활하는 사람은 윤기가 빠진 초췌한 개의 모습과 같고 좋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윤기 나는 털의 모습이 사람 얼굴 모습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이처럼 동물은 수맥에 민감하기 때문에 인간과는 달리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반응이 빨리 오는 것입니다. 되살아난 통실이의 활기찬 모습의 동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실아, 통실아, 랄랄랄랄랄. 그 다음에는 새끼도 3마리 낳아서 만찬을 즐기는 모습입니다. 이는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소, 돼지 등을 가둬 키우기 때문에 사진의 개처럼 수맥이 있는 곳에서는 피하지 못해 수맥에 의한 스트레스로 질병에 취약하고 육질이 떨어지고 임신율도 떨어지며 유산도 잘 되어 생산성이 떨어져 경제적 손실이 많아집니다. 인간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람과 개가 동시에 달라진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